이번 시간 사회복지법제편 보시면 51번 문제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산재보험 1963년이죠. 중요한 거는 63년에 의료보험법도 생겨요. 의료보험법. 그런데 이 의료보험법도 있지만 통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뭐라고 그런다? 산재보험이라 한 이유가 뭐냐? 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령만 있을 뿐이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뒷받침이 되잖아. 근데 얘는 뒷받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을 뭐라고 그런다?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이거는 86년에 제정되고 88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은 86년도고 시행은 88년도고 그런데 이 전에 나온 모법이 바로 뭐냐? 국민복지연금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게 73년도예요. 근데 그 이후에 1차, 2차 오일 쇼크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흐지부지 되다가 86년도에 와서 국민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이 된 거예요. 세 번째, 고용보험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93년도에 제정이 됐고 95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시행된 게 또 있죠. 그 유명한 법. 95년도에 게 몇 개 있긴 한데 사회보장법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둘 다 똑같이 언제? 99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상에 법률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되겠다. 52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법의 근원. 법의 근원 이런 뜻인 거죠. 법의 근원은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성문법이고요. 하나가 불문법이죠. 불문법에는 판례, 관습법, 조리 등이 들어가고 성문법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명령,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1번 성문법원의 종류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아니죠. 그거는 불문법이죠. 1번 틀렸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요? 아니죠.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누고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시행규칙은 주로 총리령과 부령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장관령, 부령. 그래서 오히려 2번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의미한다. 3번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법 아니죠. 총리, 부령, 총리, 장관, 총리령, 부령보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제정, 고유 권한은 누가 갖는다? 국회가 갖는다. 53.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81년이 중요하죠. 81년도에 중요한 법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노인복지법, 또 하나가 심신장애자복지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아동복지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1년도입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복지법은 89년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개정됩니다. 니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맞죠? 디귿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89년 아동복지법 아니죠. 아동복지법도 81년입니다. 틀렸습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맞죠? 심신장애자복지법 81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은,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은 넘어가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수급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공이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수급권은 뭐냐면 일단은 이거예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예를 들게요. 국민연금. 내가 다달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한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 법령에 의해서 국민연금법 법령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한단 말이지. 어떻든 간에 내 피 같은 돈을 국가,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때가 됐어. 내가 이제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수급권자지만 내가 이제 연령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이제 받을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럼 권리성이 강한 거지. 야, 그동안에 내가 납부한 돈, 20년간 납부한 돈 다시 갖고 와. 이자 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가 관리했단 말이에요. 이 돈을. 근데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망해가지고 채권자들이 야, 너 빨리 돈 내놔 이런데 솔직히 나 지금 한 푼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할 이제 날짜가 됐어. 근데 그거를 채권자들이 알고 잠깐만요. 여기요, 얘 나한테 빚진 거 있거든요. 그 돈 얼마 나오죠? 지금 연금이 지금 100만 원 나온다고 그거 나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수급권은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설사 이 사람이 채무자일지라도요, 채권자한테 줄 수가 없어요. 요거예요. 다음 두 번째, 공공부조. 내가 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국가가 세금으로 나를 매겨 살려요. 생계급여를 주면서.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3인일 때 얼마, 4인일 때 얼마. 권리성이 약하죠. 어떻든 간에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역시도 사업을 해서 망해가지고 지금 무전취식을 할 상황이야. 근데 그걸 알게 됐어. 국가가 생계급여를 준다는 것을. 저기요, 이 사람 나한테 빚진 거 있거든요. 그 돈 국가가 안 줘요. 당신이 설사 법적으로 채권자를 할지라도. 왜? 이게 수급권이에요. 국가가 이게 가진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수급권은요. 국가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간 개인이 터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수구권의 보호예요.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다. 1번 사회보장 수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압류할 수 없다고요. 사회보장 수구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수구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 가능합니다. 사회보장 수구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기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도, 담보, 압류는 안 돼요. 다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양도, 담보, 압류는 안 돼요. 반면에 포기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정답 4번. 사회보장 수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단서 조항이죠. 이럴 경우에는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당신이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럼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 4번. 55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은 7년 주기를 아니죠.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러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것은 다른 부처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과 협의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아니죠.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이 맞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합니다. 5번 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아니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죠.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아니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시도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아니에요. 심의는 맞지만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합니다. 정답 2번. 56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역,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이거 사회보험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줘. 이거 뭐예요? 이거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 정답 2번. 57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도에 있는 거는 시도자가 붙어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고 시도자가 없어지고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는 거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시군구에 있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용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4년이다? 아니죠. 정답 4번.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보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정답 4번. 58번 조례와 규칙에 관해서 조례는 지문 1번에 나와 있지만 지문 1번에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반면에 규칙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회, 규칙은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1번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맞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맞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보다 아니죠. 시도가 상위, 지자체로 따지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애하에 있는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일산시, 용인시, 분당, 성남시. 경기도가 상위예요. 경기도가.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정답 4번.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복급입니다. 맞습니다. 국회 법률이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명령보다 상위에 있듯이. 이거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봐요. 대통령이 긴급명령, 계엄을 포고령으로 발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뭘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갖고 야, 긴급명령 그거 효력 없어. 땅. 그러니까 바로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우선이에요. 국회. 대통령 선서를 어디서 해요? 취임식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청와대에서 안 하잖아요.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가 상위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자체장. 지방의회가 상위예요. 그래서 조례가 상위 법규범이에요. 규칙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아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정답 2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부 보조합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법령 정하는 데 따라 국가가 부담. 예,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따라서 정답은 2번.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맞아요.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은 사회복지사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피한정 후견인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최근 법을 반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 맞아 보겠습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 1번. 6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업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받았을 때, 법인 설립 후 기본 재산을 출연. 이거는 솔직히 애우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애우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노숙인 등등등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한부모 가족 역시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 자문, 조정, 심의, 자문, 조정 이런 역할만 하지 의결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 200명 아니죠. 30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300명을. 시설장은 비상근 아닙니다. 상근해야 됩니다. 시설장은 항상 상근해야 합니다. 정답 3번. 63번으로 넘어가서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요거는 주로 사법경찰기관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이고 그 외에 지문 2번 피해 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회복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적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으로 넘어가서 노인복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노인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맞고 노인에게 구걸, 요즘 속된 말로 앵벌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구걸, 앵벌이를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이거 안 됩니다. 금지 행위예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이것도 안 됩니다. 정답 5번. 65번 장애인복지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국무총리 소속이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위원회 조직.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을 등록, 아니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날은 매년 4월 20일이죠. 네. (5월 20일은) 뭔가요? 5월 21일은 아는데. 교수님 5월 21일은 뭔데요? 부부의 날.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부부의 날. 5월 21일. 근데 5월 20일은 뭐지? 아무튼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증 장애인한테 주고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줍니다. 정답 5번. 66번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잘 나가다가 주어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죠. 한부모 가족은 여성가족부 장관 업무입니다. 이거 책임 영역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라고요. 1번 틀렸고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24세 이하입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 요게 정답 3번.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 지원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근데 아동수당은 보편적 데모그란트로 아동수당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맞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보호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거 밑줄 치셔야 돼요.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뭘 받는다? 인가사항이다. 국가 지자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번 보세요.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맞긴 맞는데 여기 지금 이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서요. 유치원장, 어린이집의 원장, 갑자기 요 대상자가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통상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 그러면 6개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답 4번. 68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이건 되게 쉽죠? 자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당연히 해당되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당연히 해당되고,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결 주로 뭐 시부모님이면 이런 분들 맞는 거고,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맞고. 근데 5번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 이거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적용자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좀 뜸했는데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 정보 전상만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 정보 전상만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모든 정보를, 아니죠. 딱 느낌 오죠. 필수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해당 정보, 필수 정보, 요청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지 모든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1번.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합 정보 전상만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행기관은 통합 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 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활지원 사업 업무에 종사했던 자는 자활지원 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정답 1번. 70번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망할 때, 국적을 상실할 때, 국외로 이주할 때죠. 그런데 D급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이거는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을 한다거나 국외로 이주한다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거하고는 무관하다. 이해되시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전체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30%는 제외합니다. 상위. 고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100분의 70 수준, 즉 70%만 대상자가 됩니다. 자산조사를 거쳐서 요 사람들만.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20%를 어떻게 한다? 예, 감액한다. 잘 나오죠, 시험 문제. (71번) 의료급여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18세죠. 18세 미만까지.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서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2번에 맞는 거고. 의료급여법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4번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제한할 수 있죠.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지문 다시 한번 의료급여법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제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기도 하지만 살고 있는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로 합니다. 정답은 2번. 72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요양급여 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는 임신, 출산, 진료비만 실시하고 있고 장제비는 법령상은 있지만 지금 사문화돼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은 저기 뭐죠? 지금 시범사업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2번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한 아니죠.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기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4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귀책 사유가 당사자한테 있을 경우에.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 7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가 아닌 것은 요양급여 맞죠?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강병급여, 장제급여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재활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 74번 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 사업을 모두 골라보실까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맞죠? 실업급여 맞죠? 육아휴직급여 맞죠?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중에 하나죠. 국기법상의 급여 중에 하나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 실업급여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가 구직급여, 또 하나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정답 4번. 75번 마지막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통상 무슨 관계인 또는 무슨 뭐 친족,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를 대시해서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답 1번. 지문마저 빠르게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 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그리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의 종류 및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등판이, 등급판정이, 등판이는 신청인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6개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급부터 5급까지. 6번 건강보험공단은 등판이가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작성해서 수급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련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